자, 그럼 조건을 나타내는 if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건을 나타낸다는 거에서도 느껴지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가정법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긍정적인 상황을 추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정법 현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조건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긍정적인 느낌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다. If you clean the dishes. 자, 당신이 설거지를 한다면 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죠. I can iron your suit. 당신 양복을 갖다가 내가 다려줄게요.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봐도 바로 일어날 법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 이럴 때는 가정법 현재, 다시 말해 조건절을 사용해서 표현해라.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요거는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표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가까운 미래 표현이고 미래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will clean이라는 식으로 시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절 내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내용으로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 자, 그 다음 if는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의 뜻으로서 현재나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항상 반복했던 내용 조건을 나타냅니다. If we know their language. 자,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안다면 it will be easy 그랬습니다. To communicate with them. 자, 그들과 소통하는 일은 참 쉬웠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 쉽겠구나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will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will이라는 표현이 표현됐다. 조건절 내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다. If mom comes to pick me up tomorrow. 자, 여기 대놓고 tomorrow라는 시간 나타내는 부사가 나타났죠. 하지만 동사는 원형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형으로서 I will be very happy. 엄마가 나를 내일 데리러 오신다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건절 내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주절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동사가 표현이 돼야 된다. will과 같이, can과 같이, shall과 같이, may와 같이. 자, 이런 표현들 조건절 주절 내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넣는데 가능을 나타내는 will과 can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일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if절 내에서는 항상 현재형을 쓰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ill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 얘기 많이 나눴죠. 자, 그런데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 자,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실 자체를 거론하는 그거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if he acted like that. 만약에 그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면 하는 과거 시제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He was such an idiot. 그는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갖다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조건문을 나타낸다. 그렇게 행동했다면 걔는 정말 바본 것 같아 라는 판단을 갖다가 그는 참 바보야. 뭐뭐인 것 같아 라는 추측이 아니라 걔 정말 바보였구나 라고 그냥 사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게 형태는 어때? 가정법 과거형하고 지금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그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현재 관련성이 없구나. 그렇다면 조건절 내의 시제가 과거라 할지라도 이거는 가정법 과거라고 보지 않고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한 나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현재 시랑 관련이 없다라는 건 뭐다? 추측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아쉬움에 관한 조동사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가 없이 나타나는 문장은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조건절이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는 참 바보인 것 같아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의미상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가정한다. 일어날 일이 없다. 현대 사실의 반대다. 그렇다면 이 부절이 조건을 나타내는 이 부절이 아니라 현재 사실에 반대된 일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로 표현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이 부절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를 분리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he acted like that이라는 조건절 내에서의 표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나타나고 있다? would라는 조동사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에서의 조동사의 중요성은 가정법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Julie would be very upset. 자,
줄리는 엄청 화가 났을 거야. 현재 사실에 화를 낼 거야. 반대적으로 해석해 준다. if와 when이 있습니다. 그래서 if는 가정법하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그러다 보니 when이라는 표현하고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거 어디서 봤다 우리? 조건절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의미적으로 둘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If I meet Daniel, 내가 만약에 다니엘을 만난다면 I'll let him know입니다. That you are in the hospital. 그래서 너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거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만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 본문에서는 어떻게 조건절 will이라는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런데 when I meet Daniel이에요. 내가 다니엘을 만난다면 나 그 얘기 알려줄 거야. 똑같은 문장 형태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 둘의 비슷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if나 when은 둘 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 if 쓰고 언제 when을 쓰느냐? 그거는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if는 어쨌든 간에 가정의 문을 이끄는 접속사이듯이 조금 확실하지 않을 때는 if를 씁니다. 만나긴 만날 건데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긴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면 if를 쓰고요. 내가 확실하게 오늘 다니엘을 만날 건데 내가 만나게 되면 이라는 뜻으로서 좀 확실하다면 when이라는 시간의 부사절을 쓰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뭐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지만 주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조동사로 가까운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건문이라고 했던 가정법 현재에서 드디어 가정법, 진정한 가정법인 무엇으로 들어와라? 가정법 과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라고 명명이 된 이유는 if절 내에서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If I could fly, I would fly, follow the bird입니다. 내가 만약에 날 수 있었다면 이라고 해서 조건에 보다 과거형을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I would 뭐뭐 했을 텐데 follow the bird 새를 따라갔을 텐데입니다. 조동사가 조건절 내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가끔은 뉘앙스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주요하게 얘기 나누는 건 뭐다? 주절 내에서의 조동사의 과거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날 수 있었더라면 이 상태 자체를 갖다가 가정하고 싶다. 그러면 조동사로서 뉘앙스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날았다면 내가 만약에 날았다면 이거는 내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날았다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느낌이 좀 강하다면 내가 날 수 있다라는 능력 자체를 반대로 가정하게 돼서 조동사 could를 데려온 거죠. 요거는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I would follow the bird. 내가 새를 따라갔을 텐데. 그래서 소망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에 대한 조동사 과거형 would에서 표현이 됐고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것을 나타내는 원형으로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가정법 과거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으로 현재 사실의 반대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가정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 주어 플러스 동사 과거형 얘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얻었다 항상 얘기하고 하지만 가정으로 인한 결과는 이 주절에서 표현해야 되고 그 결과 내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라는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선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겠고 would, could, should, might를 갖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동사 원형이 다시 말해 이거 현재 관한 내용이다 라는 뉘앙스를 여기서도 역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If we knew how to swim, 우리가 만약에 수영하는 법을 알았다면 안다면이 되겠죠. 알았다면은 하면서 과거형의 시제가 들어가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완전히 수영하는 지를 안다면 해서 못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We could have more fun. 아마도 좀 더 재미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거는 그래서 평서문으로 조건문을 과정법 문장 형태를 일반 평서문으로 돌릴 때에는 as we don't다 라는 의미하고 있는 시제로 돌려놔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나타내는 if라는 접속사가 그냥 일반적인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바뀌었다. 그러면 현재는 현재, 과거는 과거가 나타내주는 시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어에 기반한 시제로 돌아와라. As we don't know how to swim. 우리가 사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we could 뭐다? We can't have more fun. 재미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거 여기서 잘못했네요. can't. We can't have more fun. 우리가 좀 더 재미를 가질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현재형으로 돌아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건문에서의 상태가 남아있는 거고 can't라는 지금 평서문의 형태로 돌아와줘야 된다. 다시 한번 if절의 비동사는 주어의 수나 인칭에 상관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의 경우 단수에 상관없이 were를 쓰는데 왜? 이거는 지금 현실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을 규칙을 깬 듯한 모습으로서 상대방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근데 구애체에서는 이제 was를 쓰기도 한다. If I were in Paris, 지금 나 서울에 있는데 내가 파리에 있다면 이라고 해서 완전히 지금의 상황의 반대 상황을 가정했다면 I could attend my cousin's wedding. 우리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그래서 as I am not in Paris라고 해서 비동사 현재형으로 돌아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I can't attend 나는 방문을 못해요. 우리 사촌의 결혼식을 이런 내용입니다.